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적응의 동물이다라고 느껴요. 네. 지수가 1% 밀리고 3천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할 때 마음이 지침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런 지수에 제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밀렸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고 특정 종목 NFT, 메타버스에 급등하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에도 어느새 적응을 해버린 저의 자신을 발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오를 때야 좋은 건데 떨어질 때도 이 떨어지는 낙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응해 버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해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만 더 가면 체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를 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보는 경우들도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떤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전략 함께 하시면서 좀 방어도 잘 해내시고 또 반등할 때는 수익도 최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수능 디데이입니다. 수험생이야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볼리는 만무하고 부모님들도 안 보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보시라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도 마음은 꼭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가보죠. 네. 이거였고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이야 메타버스, NFT 이게 매직워드라지만 원조 매직워드는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테슬라 공급을 되든 안 되든 비슷한 얘기만 엮이면 급등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요. 테슬라의 전지박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전지박 기업으로는 최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살짝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9.22% 상한가에 가깝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일단 여기와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들이 그러면 계속 높아질 때고 오늘 장에서의 시초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나 혹은 그 전날에 네. 매도하신 분들이면 이 소식이 어떻게 내가 좀만 참을 걸 이런 생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주변 지인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아무래도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겠지만 놀라운 건 어제 정규장 장 후반서부터 스멀스멀 신호가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 빵 터진 건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랜만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다룬 김에 관련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헝가리 공장의 매력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독일에 기가팩토리하고 그리고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헝가리에 공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유럽 전지박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업체거든요.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증설 계획도 계속 솔루스 첨단 소재 측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 12,000톤 정도 되거든요. 연산이. 그런데 2026년까지 10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야 두산 솔루스 때부터 기술력도 갖고 있었고 헝가리 공장 진출을 하면서 모멘텀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번 테슬라 뉴스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공장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북미 지역으로의 공략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공장 부지를 최근에 매입을 했죠 하면서 북미 시장에 어떤 밀착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부지 매입한 것이
기존에도 공장 부지, 공장이 설립돼 있는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설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허가도 좀 빨리 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캐나다에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이제 북미에 위치한 배터리셀과 완성차 업체에 관련한 전지박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모든 게 공급 부족이잖아요. 전지박 역시 한 2025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다음 장을 네. 보시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속도에 비해서 공급량을 봤을 때 충분히 여기도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이 전지박 생산용 드럼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수혜를 받아간다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우리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테슬라와 관련해서 전지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전까지는 OLED 관련해서도 솔루스 그렇죠. 첨단 소재 얘기가 관련한 많이 했잖아요. 소재 업체였죠. 그렇죠. 그동안은. 그래서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OLED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면 OLED 패널의 핵심 소재인 전공 수송층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핵심 독자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 몇 개 업체에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LG 디스플레이에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그리고 역시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 사업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사업부. 소재 사업부에서 네. 한 30~40%를 OLED 쪽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OLED는 계속 커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역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시초가 또 오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 받아가지고 네. LG 디스플레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못난이 주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연초에 조금 반짝했다가 쫙 흘러내렸는데 최근 10월 13일 바닥을 좀 다지고 한 1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는 이제 LCD 패널 가격만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OLED 등의 구조적 변화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 네. 돈 될 만한 사업이다 하면 이 대기업이 주로 뛰어드는데 네. 영로앵커 휴대폰 네. 어디 거죠? 땡 그쵸. S사. 네.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관련해서 삼성이 OLED TV 시장에 네. 내년에 딱 빠르게 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삼성이 OLED TV로 여기 진입을 한다? 그 말은 즉슨 이제 OLED TV에서는 TV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TV에서 OLED TV가 나름의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LED 패널 출하량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LCD TV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OLED TV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그러한 OLED 파이가 커진다면 이 대면적 OLED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LG 디스플레이 100% 거의 독점 공급의 위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OLED 패널 가격 협상력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드디어 OLED TV 사업을 한 지 9년여 만에 이 회수기에 들어간다라고 증권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업부에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시점인 건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요. 2019년도에 LCD 비중, 2022년도에 LCD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OLED 비중은 확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부가 됐다라는 거에서 거기서 비중까지 올라간다? 그럼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이겠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제장 5% 정도 올라간 데는 아마 이 요인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메타버스주다. 애플의 XR 기기 관련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여기에는 애플은 2개 이상의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될 텐데
애플이 누굽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검증된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다면 본인들과 꾸준하게 거래를 해왔던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XR 기기 하면 뭐 비단 애플만 낼 거 아니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소니 등에서도 XR 기기를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OLED 쪽에 LG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메타버스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어제도 제가 메타버스 ETF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다른 메타버스 ETF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상위 10개 비중의 종목이거든요. 하이브, JYP 엔터, LG 이노텍, 카카오, 덱스터 보이고 여기 LG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 있죠. 네. 이게 10월 13일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 잡고 올라온 게 10월 13일이거든요. 이 메타버스 ETF 편입 효과가 분명 있었다라는 건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 제외하고 보면요. 막 50%, 40%, 160% 이렇게 올라갔는데 LG 디스플레이 뭐 그렇게 많이 간 걸로는 안 보이죠. 네. 한 23%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더 위파이 열어놓고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여력을 더 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본다면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딱 전고점 거래량 실리면서 전고점을 뚫어냈고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그리고 기대할 만한 위치와 어제의 급등 흐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 얘기하며 LG 이노텍과 반도체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역시 LG 디스플레이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의견이 나올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박 앵커가 LG 디스플레이 하면서 마지막에 메타버스로 마무리를 했으니 저도 메타버스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흥미 요소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에 진짜 스치기만 해도 급등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진짜 요즘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만 들어가도 다 급등을 하는 어제도 특히 그랬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가장 좀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었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싸이월드 Z하고 합작을 해서 그 메타버스 생태계 기반의 싸이월드 컴타운을 개설한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특징이 그런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업 계획들. 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래. 그러면 이제 오르는 거죠. NFT와도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가면서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요. 플래티어도 키움증권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소프트 캠프도 재밌었어요. 메타버스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인 비대면 회의 플랫폼 팀즈의 보안 솔루션을 출시한 것도 아니고 출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랬습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죠. 역시 급등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 끄덕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단알의 자체 코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NFT로 또 결제하지 않겠냐라는 미래 얘기를 KB증권에서 또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 다른 것도 메타버스랑 NFT는 어떻게 들어가면 다 급등을 하는데 메타버스를 하지 말자 이게 실체가 없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메타버스와 NFT가 진짜 사업적으로 확장이 되고 주식시장의 주인공이라면 선별 작업을 잘 하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여기 중에서도 충분히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있을 거거든요. 어떤 선별 작업이 그래서 유효할지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는 분들이라면 그 고민이고 사실 단기적으로 정말 나는 이익의 관점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해서 좀 덜 간 종목, 그걸 좀 빠르게 NFT, 메타버스가 있다면 그날 트레이딩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또 전략이니까요.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스토리 있는 내용들이었네요. 쭉 한번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예, 핫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나올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을 해줬고 아무래도 국내 업체 중에서는 또 최초로 테슬라와 전지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뭐 그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좀 쉬고 있었잖아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조금 쉬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다 뭐 메타버스만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 증설 모멘텀으로 꽤 네.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LFP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LFP를 좀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LG화학의 화재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로 인해서 조금 다시 상승 탄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LFP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중국 때문이고 중국 이제 그러면 우리의 NCM 뭐 3원계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걱정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테슬라라는 가장 선두 업체와 이런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네. 뭐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기차 뭐 셀업체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셀업체는 너무 이 좀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소재 업체들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뭐 이런 뉴스를 예상했는지 이 주가는 또 많이 맞아요.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좋았었거든요. 네. 뭐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 북미의 공장을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업체로는 처음이다라고 해요. 처음이다라고 하고 유럽에도 공장이 있는 유일한 업체. 그래서 네. 2차 전지 소재가 계속 성장해 갈 것이면은 이제 분명한데 이게 경쟁에서 중국이랑 뭐 그리고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논란들을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약으로 조금 해소를 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소재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업체가 다시 달리지 않는 한 네. 이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막 대형주가 좋다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오른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쏠림 현상이 있을 텐데 성장이 있는 곳에 이제 쏠림이 있을 텐데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주춤했었던 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약간 플러스로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영역일 수 있겠으나 진짜 많이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을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는 많이 올라서 조금 기다려보세요라는 말이 안 통하는 시장인 네. 것 같아요. 눌림목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눌림목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살짝 고점을 갔다가 살짝 쉬어가는 뭐 하루 이틀? 소화하는 정도. 네네. 이 정도뿐이 조정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요? 그런 종목들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네.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뭐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첨보나 LNF나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살 기회 안 주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을 본다면 뭐 많이 하락하는 거를 많은 조정을 기대하는 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겁이 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죠. 가장 강한 걸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강한 게 끝까지 살아남고 네. 죽을 때도 가장 늦게 죽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지금 시장이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어떻게 사? 그런 이제 논리는 안 통하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네. 시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올라서 못 사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올랐으니까 조금만 사볼까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초가 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너무 많이 올라서 더 못 오를 거야 라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비중을 통해서 조금만 한번 사봐야지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뭐 유효하지 않을까.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 한다면 이제 LCD 이제 제발 그만 얘기하자. OLED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쭉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반등을 꽤 강하게 해주고 있고 메타버스와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스토리는 만들어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최근 요 며칠 대형주라든지 이런 뭐 전기전자 치고는 엄청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의 수혜주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어떤 화면이든 간에 뭐 VR 마운트든 네. 그다음에 TV든 PC 모니터든 어딘가에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LCD 패널로 보진 않을 테니까. 뭐 사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LCD 패널로 볼지 OLED 패널로 볼지 뭐 커브드로 볼지 그건 큐티로 모르겠지만 볼지,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실감나게 보려면 디스플레이의 역할도 하드웨어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메타버스로 인해서 나는 디스플레이에 투자할 거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이 담는 그릇보다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LG 디스플레이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종 중에 몇몇 업종이 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네. 이런 쪽인데 디스플레이도 대표적인 피해주였습니다. 공급 병목에 뭐 DDI가 부족해서 못 만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LCD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 병목이 풀리면 지금 수요가 살아있는 몇몇 업종들이 있어요. 뭐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수요는 살아있는데 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런데 병목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이게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수요가 살아있는 몇몇 안 되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수혜주이기도 하죠. 메타버스 관련된 ETF에 들어있고 거기서 이제 ETF 설정액이 늘어나면 주식을 계속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닐 거고.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네,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이 떨어진 데서 수급으로 올려줬구나. 여기다가 실적까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실 메타버스가 ETF 수급만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ETF 수급이 마중물을 해주고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그걸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건데 네. LG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는 저는 의문점은 좀 생기고요. 그러면 본질은 실적을 봐야 되는 건데 공급 병목이 해소가 되면 이 디스플레이의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차량에도 들어갈 거고 차량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그렇게 좋지 않다가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공급 병목에서 해결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몇몇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단기로 메타버스가 좋아서 급등하는 걸 노려봐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을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야 된다. 네. 뭐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을 때 따라잡아도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저가 매력이 있을 때 들어가면 뭐 투자하기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이슈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면 또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다만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확인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영 스픽은 인플레 공포가 다시 커지면서 과연 또 약세장이 이어질까? 또 힘든 시간이 지나가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지라는 고민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이게 또 3,000포인트가 쉬운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미국도 별반 뭐 이슈 없었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하면서 네,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공포면 금리도 올라야 되고 달러도 올라야 되는데 달러도 떨어지고 달러가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공포? 뭐 사실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뭐 지표들이 약간 그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지표들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오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러게요.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그제였죠. 10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돈도 많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을 때 과열될 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10월 달에 소매 판매를 보면 약간 이상한 것들이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면 시대가 되면 많이 쓰는 이제 레저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늘지 않거나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뭐 공포를 계속 좀 키웠고 그러면 이러한 이게 사실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 쪽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한국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유럽도 지금 다시 봉쇄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네. 미국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공급 병목 때문에 인플레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또 수입 물가도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글쎄 이 수입 물가 상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물건을 수입하는 네. 미국 자체도 수입 물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미국 경기가 좋아서 뭐 소비도 잘 되고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곧 소비 시즌도 돌아오고 네. 뭐 이런 거라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현물은 안 팔았는데 요새 현물은 안 팔고 선물을 지금 어제 1조 4천억인가 장중에 매도하는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장 마감에는 1조 2천억까지 매도를 했고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지금 9월부터 한 2조 2천억 사고 있었던 건데 절반 이상을 어제 한 번에 덜어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 매매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외국인은 뭘 보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팔까? 미국이 좋으니까 첫 번째는 미국으로 갈 거야. 달러가 강하네? 미국으로 갈 거야. 두 번째는 한국 금리 올린다 그러네? 다음 주에 금통위 있는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하지? 일단 한번 피했다가 와볼까? 현물을 팔지 않고 선물을 판 이유는 약간 유동성이나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금통인데 이거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방송하시면서 뭐 그래도 이미 지난번 금통위 네. 때부터 네. 이번에 올린다라고 했었으니까. 요새 나와서 이번엔 안 올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고 금리 올리면 사실 뭐 한두 번 올리는 거 가지고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렇다고 금리 올리니까 시장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 부담감들, 뭐 환율,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에 다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사서 수익 내보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뭐 선물 팔고 외국인 선물 파니까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 종목들 팔고.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메타버스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도 그런 시장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안 볼 거 아니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에 조금 함께 이제 올라타는 네.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몰빵하자? 그거는 큰일 납니다. 네.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은데 대형주는 내년 정도면 좋아질 거다. 어디가 좋아지느냐?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좋아질 거다. 수요가 살아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T,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쪽인데 네. 많이 빠진 삼성전자, 현대차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비중을 늘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 반대쪽은 정말 핫한 쪽 아무도 이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 이런 쪽을 이제 반반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지금 좀 필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고 내가 메타버스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 이거 감당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팔아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자동차 업종을 사시는 게 이게 이제 국내 안에서의 자산 배분이니까 네.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감당 못할 수익이라니. 예. 네. 감당 못할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 핫한 종목군은 핫한 종목대로 좀 비중을 갖고 가고 또 좀 소외를 받았었던 디스플레이랄지 반도체랄지 자동차도 뭐 다 팔거나 뭐 아예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투트랙 전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좀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